아니, 소리 소문도 없이 스팀 머신이 나왔다고? 한국은 대상 외 지역, 홍콩, 일본, 대만에서만 스팀 머신 일본 가격 512기가 189,900, 19만엔, 컨트롤러 합치면 204,000엔. 512기가는 사실 게임 5개 정도 깔면 끝인데 그럼 1테라도 없고 그냥 2테라 바로. 그럼 최소 요거 사야 되는 건데 25만엔. 25만엔이면 240만원? 에라이. 스팀 머신 살려고 좀 기다렸었는데 살 필요가 없어진 게 이 BC250. 지금까지 나온 리뷰를 보면 스팀 머신 성능이 PS5 프로에도 한참 못 미치는 성능인데 그러면 그냥 이거 코어 언락하면 성능 비슷할 것 같은데 $100 초반대 사놓길 잘했네. 그래, 바로 코어 언락.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제가 2번 정도 컨텐츠를 했었던 BC250 처음에는 $100 정도에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가성비였죠. 16GB DDR5 램이 들어가 있는데 거의 뭐 램값도 안 되는 가격에 나온 그런 제품이었고, 여기서 바자이트가 설치되어서 스팀 머신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면서 큰 인기를 끌게 되고, 지금은 뭐 가격이 $150 약간 안 되는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스팀 머신이 등장을 했죠. 예상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512GB로는 좀 부족하죠, 사실. 여기에도 뭐 이렇게 요 정도 깔려 있는데 꽉 찼습니다, 거의. 네, 거의 뭐 게임을 여러 개 깔아서 할 수 없고 뭐 하다 지우고 그렇게 해야 되는 수준이 512GB인데 그걸 사기에는 또 너무 애매하고 2TB 살려면 또 너무 비싸고 200만 원이 넘어가는데 뭐 지금 다른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면 4K 게이밍이 안 되는 기기죠. 그런 기기가 200만 원이 넘어간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 그러면은 PS5 프로 사가지고 남는 돈으로 또 다른 모니터라든가 이런 걸 사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실망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이 BC250이 또 새롭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바로 코어 언락, 이게 또 등장을 했죠. 처음에 여러 리뷰어들이 여기서 게이밍 어느 정도 되는지 기본 사양으로 했을 때는 PS5 일반보다 훨씬 떨어지는 성능이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24개의 컴퓨터 유닛이 있는데 PS5 일반 모델은 36개의 컴퓨터 유닛이 있죠. 자, 그런데 알고 보니 여기에 40개의 컴퓨터 유닛이 있었고, 여기서 운이 좋으면 40개를 다 언락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또 밝혀졌습니다. 아, 정말 뭐 대단하죠, 이 유저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스팀 머신, 뭐 이제 거의 물 건너 갔죠. 정말 뭐 그거 사면 호구 취급 받을 것 같은 그런 머신이기 때문에, 사실 스팀이라는 게 이 자신들의 플랫폼의 게임들 파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뭐 스팀덱도 처음에 나왔을 때 그랬고 좀 기계를 싸게 파는 그런 전략이 주요했었는데, 뭐 이제 올라가는 램값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거의 이제 어렵게 됐죠. 그래서 스팀 머신을 기다려오던 많은 유저들이 스팀 머신 사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미친 램값의 시대에 나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PS5 채굴 머신, 여기에 컴퓨터 유닛 40개를 다 언락해서 최대 성능을 끌어냈을 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컴퓨터 유닛의 증가를 봤을 때는 60% 정도 성능 향상이 있는데 AI에 있어서는 한 50% 정도 된다고 하고 게이밍은 30% 정도 향상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코어 언락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고, 또 언락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리뷰어들이 리뷰한 스팀 머신의 게임 성능, 그것과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데스크톱 모드로 전환을 해서, 자, 40개의 CU 언록, 이 방법이 처음 나온 것이 이 GitHub에 있는 이 자료입니다. 딱 봐도 상당히 복잡해 보이죠. 이 CU 맵이라는 이 커맨드를 통해서 40개 중에 몇 개를 언락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알아보면서 실행하는 것이 바로 GitHub에 있는 이 자료가 되겠습니다.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좀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쉬운 방법이 나와서 요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원래는 하나하나씩 하면서 재부팅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단순하게 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BC250 CU 라이브 매니저 요거 복사해서 터미널에 붙여주고, 네, 이렇게 하면 실행이 됩니다.
자, 요거 붙여주기 엔터 하면 암호 바자이트죠. 예스. 원래 처음에 나왔던 거는 뭐 커널도 설치해야 되고 복잡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 라이브 매니저를 통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좀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우선 실행하기 전에 UJUST 업데이트, 일단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고, 최신 버전에서 보통 적용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고, R을 눌러서 리붓 바자이트. 자, 다시 라이브 매니저를 실행 시켜주고, 다시 명령어 입력하면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테이블에서 보실 게 D 플러스가 코어가 활성화된 건데 여기 한 칸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6개, 4줄에서 24개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 옆에서 보시면 뭐 이렇게 D에 느낌표 있는 이렇게 활성화 안 된 거 요런 게 있으면 좀 복잡해집니다. 지금 저의 경우는 이제 나머지 16개가 다 활성화되면 이제 문제없이 되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이상이 있게 되면은 일단 2개는 날아가는 거죠. 2를 눌러서 스페이스 이렇게 하면 활성화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엔터 누른 다음에 accept ACCEPT 엔터 그리고 yes 눌러주면 네, 이렇게 S자가 하나 생겼죠. 네, 이제 여기에서 I 이렇게 하면 이제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일단 이상이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바로 이 퍼마크 테스트입니다. 퍼마크 테스트 다운로드 여기 들어가서 리눅스 64 다운로드 받으시고 다운로드 폴더에서 압축을 풀기 여기에 풀기 그리고 퍼마크 GUI 네, 그래서 순정 상태에서 그리고 오버클럭이 되어 있는 상태죠. 오버클럭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었죠. 요 명령어 4줄 집어넣어 주시면 되고 이제 바자이트 여기에서 오버클럭 관련 폴더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config toml 요걸 열어주시면 오버클럭이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리퀀시와 볼티지를 이렇게 세이프 포인트 각각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000으로 해놨었는데 일단 1500 정도로 줄여서 언락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좀 낮게 1500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명령을 넣어줘야 됩니다. sudo systemctl restart cyan skillpc governor smu 네, 이렇게 해주시면 방금 넣어준 1500으로 이제 적용이 됩니다. 순정 상태에서 퍼마크 실행을 해보면 1500으로 고정되죠. 그리고 최대 프레임이 75프레임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온도는 60도 정도, 65도. 자, 여기서 다시 에디트 눌러주시고 원래는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하나만 하고 크래시가 나거나 시스템이 정지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생기기 전까지 하면 되는 겁니다. 네, I 눌러서 적용을 해주시면 실행을 하면 76프레임이 나왔죠. 아주 큰 차이는 없죠. 자, 그러면 한번 풀로다 40개 유닛 언락을 시키고 이제 40개가 언락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크래시가 나서 시스템이 재부팅하게 되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W 이걸 해줘야 재부팅해서 이게 적용되기 때문에 자, 일단 40개 언락된 상태에서 테스트 돌려보면 이야 엄청나죠. 123프레임이 나옵니다. 최대 거의 60%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버클럭까지 한번 해서 1800 정도 해볼까요? 1800 리스타트해서 적용을 해주고 1800으로 40개의 유닛이 언락됐을 때 네, 1800 나오죠. 최대 139. 아, 온도가 86도. 아, 이게 온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네, 139까지 나옵니다. 뭐 2000까지 하면은 거의 2배가 나오겠는데요. 순정 상태에서 2000 한번 올려볼까요? 자,
자, 2000. 97도. 2000은 안 되겠습니다. 뭐. 1800으로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도 85도로 그냥 계속 유지되는 것 같고, 최대 137프레임. 뭐 거의 진짜 순정 상태의 2배 정도 나는 그 정도 성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W. 저의 경우에는 40개가 다 잘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전부 언락했는데 퍼마크라든가 뭐 게임할 때 크래시가 나면 38개 이렇게 언락하고, 뭐 그래도 안 되면 36개. 근데 36개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받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38개로 하시는 분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걸 찾아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저는 이 상태로 게이밍 모드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링 시에 지금 온도가 GPU 62도, CPU 60도. 뭐 일반적인 게임 실크송 이런 거 하는 거는 뭐 똑같습니다. 이 코어 언락이 돼 있어도 GPU 1000MHz로 나오죠. 온도 58도, 59도. 네, GPU는 60도 좀 넘어가고 프레임 60프레임 고정. 자, 붉은 사막. 지난번 제가 영상에서 할 때는 실행이 안 됐는데, 그 다음에 올드레이머라는 유튜버가 스크립트를 써서 실행하는 방법을 또 알아냈었죠. 그런데 중간에 또 그게 막혔었는데,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제 붉은 사막 제대로 실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붉은 사막 설정 2560에 1440, FSR 업스케일링 3.1, 퍼포먼스 모드, 프레임 제너레이션 2개, 그리고 그래픽 프리셋 낮음으로 놓고, 네, 좀 프레임이 변동이 있긴 한데 60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1440 해상도로 이 정도 즐길 수 있다는 거. 네, 마을 밖으로 나오면 75프레임, 프레임이 상당히 올라가죠. 79프레임. 그래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온도가 좀 많이 높죠. 90도에 육박하는 온도. 오버클럭 쪽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다면 성능도 만족할 만한 성능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온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 상태에서는 90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근데 뭐 스로틀링이 걸리거나 그런 건 없네요. 자, 그러면 위쳐 1440에 그래픽 높음, FSR2 성능 모드 이렇게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팀 머신에서 1440p에 그래픽 매우 높음으로 했을 때 60에서 70프레임 정도 나왔었는데, 네, 거의 60프레임. 조금 더 낮긴 하죠. 뭐 다른 유튜버들이 한 리뷰를 제가 봤을 때 60에서 70프레임 정도 이 노비그라이더 외곽에서 나왔었는데,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66프레임. 네, 안정적으로 60프레임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쓸만해졌죠. 이 정도 60프레임 꾸준하게 뽑아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온도는 지금 좀 높긴 합니다. 이거는 아마도 올드레이머 같은 분이 했을 때는 70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봐서는 하드웨어 세팅만 잘 되면 충분히 괜찮은 온도에서 괜찮은 성능으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도는 85도, 좀 높긴 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60프레임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기를 세팅했을 때 거의 30만원 정도, 조금 넘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코어 언락을 하고 오버클럭만 잘 맞춰주면 거의 스팀 머신과 10% 미만 차이, 그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이 정도면 거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성비입니다. 3D 프린터로 만들어진 오픈형 케이스로, 그리고 이렇게 공기 흐름만 잘 맞춰주면 70도 정도에서 높은 성능으로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엄청난 최적화의 게임 사이버펑크를 하면 어떨지. 네, 사이버펑크 1440p, 그래픽은 울트라, 슈퍼 레졸루션 3.0, 성능 모드, 프레임 제너레이션 3.1, 네, 이렇게 놓고, 스팀 머신 받은 유튜버가 이 설정으로 했을 때 75프레임 정도 나왔는데, 프레임이 78프레임, 차이가 별로 없네요. 자, 뭐 온도는 좀 높긴 하지만 그 옵션으로 했을 때 스팀 머신에서 72도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코어 언락하고 나서 이 정도 성능이면은 진짜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네, 프레임 꾸준히 60프레임 이상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위쳐라든가 사이버펑크 보셨는데 트리플 A 게임 중에서도 조금 지나서 사양이 좀 덜 필요한 뭐 GTA 5 같은 거, GTA 6도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 5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4K 해상도, 그래픽 프리셋 최소. 뭐 높으면 비디오 메모리가 부족해서 일단 최소로 놓고, 해상도가 4K이기 때문에 뭐 최소로 놔도 상당히 봐줄 만한 그런 퀄리티입니다. 네, 지금 150프레임, 아무리 좀 오래된 게임이라 하더라도 4K 해상도인데 트리플 A 게임 154. 온도는 좀 많이 높죠. 87도. 예. 트리플 A 게임이 아닌 대부분의 다른 게임들은 4K 해상도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스팀 머신이 4K 게이밍을 타이틀을 달고 나왔던 기기인데 앞부분에서도 살짝 보여드렸지만 그 문구를 빼버렸는데 최신 트리플 A 게임을 4K로 못해서 그러겠죠. 아무튼 온도 빼고는 지금 이 성능이 스팀 머신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돌아간다. 여기에 200만원을 태울 수 있을 것인가, 좀 애매한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GTA 5까지 보셨습니다. 최신 트리플 A 게임 외에 다른 게임들은 뭐 대부분 다 4K에서 옵션만 조절하면 60프레임 혹은 그 이상으로 즐길 수 있다는 것을 보셨습니다. 물론 제가 거의 최대 성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80도 후반대 온도가 나오게 세팅해서 보여드렸는데, 온도 좀 낮추면 성능이 5% 정도는 떨어지겠죠. 그 정도라도 이 가격이라면은 정말 만족스러운 성능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의 경우는 요거 100달러에 사가지고 뭐 이렇게 다 맞추는데 거의 30만원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50달러 정도 올라서 거의 85,000원. 달러가 환율이 높아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뭐 30만원 후반대 3D 프린터가 집에 있으신 분들은 3D 프린팅 파일 찾아서 오히려 3D 프린터로 만드는 게 또 쿨링 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이 ITX 케이스는 위에서 아래로 지금 쿨링 팬이 되어 있어서 원래는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야 되죠. 아무튼 뭐 그런 흐름 때문에 온도가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만 맞춰주시면 BC250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 올드레이머 같은 경우에는 뭐 1850MHz로도 70도대 온도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쿨링만 조금 더 신경 쓴다면 훨씬 더 유용한 기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0만원 대 30만원. 가격으로 생각하면 뭐 비교가 안 되지만 또 사실 이렇게 자신만의 버전으로 개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거 귀찮아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좀 돈을 들이고 또 디자인도 좋고 거실이나 혹은 책상 위에 뭐 디자인까지 생각한다면 뭐 스팀 머신이 나쁠 게 없죠. 뭐 일본 코모도에서 벌써 품절이 됐다는 걸 보면은 뭐 가격 생각하지 않은 수요도 있습니다만 스팀덱처럼 그렇게 큰 인기를 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스팀덱은 처음에 나왔을 때 저렴해서 많이 팔린 것이지 40개의 컴퓨터 유닛을 언락해서 1500에서 1800MHz 정도 GPU를 40개 유닛을 돌리기 때문에 순정으로 할 때와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팀 머신 국내에 아직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얼마나 구매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스팀 좋아하시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BC250 구매를 많이 하셨을 텐데, BC250도 괜찮을 것 같은데 스팀 머신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셨을 텐데, 뭐 스팀 머신 가격 보시고 이 영상 보신 다음에 이거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아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점점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150달러일 때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스팀 머신 대체제로 생각이 됐었는데 가성비가 정말 너무나 차이나게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요걸로 더 많이 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극강의 가성비 게이밍 머신이 되어버린 BC250 40개의 유닛을 풀 언락해서 최고의 성능으로 게이밍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